수술적인 이게 치료. 지금 이런 화면이 실제로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수술을 정말로 잘해야지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 보이는 건데, 네. 근데 여기 퍼펙트는 항상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하면 비대해진 전립선이 방광 출구를 막아서 다양한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거, 이 교집합이 전립선 비대증이죠.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원인을. 그래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해서, 그러면 이제 방광 출구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폐색이 해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뇨 증상을 개선하는 거.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해서 출구를 확보해서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는 게 수술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립선 비대가 없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비대는 있지만 출구 폐색이 없는 분들은 네, 있죠. 그런 분도 네, 네. 예, 출구 폐색이 그 부분이 이 부분. 그렇죠. 네. 네. 전립선이 커져 있지만 폐색이 없는, 이 부분이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전립선만 단순히 커져 있고 증상도 없는 부분.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은 연세가 들면서 전립선은 비대는 생기니까. 그렇지만 출구 폐색이 없는 사람은 수술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출구 폐색이 없는 여기는, 다시 이거 지우고 다시 볼게요. 출구 폐색이 없는 이쪽 부분들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증상이 없는 요 사람들은 아무 약을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 수술이라는 거는 비대해진 조직이 막아서 폐색이 중요한 거니까 폐색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죠. 82세 남성분이신데 51g이에요. 전립선이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면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전립선,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거, 이렇게가 전립선 전체가, 이게 전립선인데 전립선이 다 커지는 건 아니고 여기 안에 덩어리, 옆에서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따로 보이는데 여기가 비대가 생기는 조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50g이다 그러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시경을 한번 봐보면 이 환자분 내시경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정구고 여기가 방광 안이고, 이 틈으로 소변을 보고 방광 안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게 육주화된 소견이고, 여기 이제 보면 이 부분이 완전히 이 틈으로 소변이 나오는 거니까 소변 보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런 내시경 사진으로 폐색을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요 역동학 검사를 해야 어느 정도 폐색이 있고 방광의 압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봐야겠죠. 그게 이제 정확한 폐색의 진단인데, 어쨌든 형태학적으로 보면 이 틈으로 나오는 거니까 명백하게 비대 조직도 발달해 있고 폐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홀랩 수술하고 나서 없어진 거죠. 저 안에가 방광이고 안에 화원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폐색이 해소시키는 게, 요게 이제 홀랩 수술인 거죠. 수술적인 이게 치료. 지금 이런 화면이 실제로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네. 수술을 정말로 잘해야지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 보이는 건데, 네. 와, 이거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수술 정말 잘 된 환자의 왜 그러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와, 근데 여기 퍼펙트는 항상 이런 모습이 보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요 81세, 50세 환자분은 오기 전에는 요속이 4.8, 초속 4.8. 최대 요속. 예, 최대 요속이. 근데 소변 본 양이 70밖에 안 되니까 또 검사실이라서 좀 긴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쫄쫄쫄쫄 보셨을 텐데, 다음날 소변줄 빼고 나서 바로 최대 요속은 16.3, 볼륨도 200이나 보시고, 그래서 이거면 거의 정상 모습이니까 폐색이 있는 환자를 폐색을 해소해 줬을 때 효과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방광 기능이라든지 뭐 전신 상태 같은 것도 봐야겠지만, 비대가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크기가 다는 아니고 폐색이 중요하다. 수술. 네. 폐색이 중요한 거다. 작아도 폐색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러면은 네. 수술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요. 선생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얼리 서지컬 트리트먼트에 매우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크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크기가 수치화로 딱 나오니까 전립선 크기가 몇 g이다. 그러니까 정상은 20인데 30이니까 1.5배 커졌다, 40이니까 2배 커졌다. 저는 근데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고,
좋고 작더라도 폐색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고 크더라도 폐색이 없고 그러면 그냥 지켜보는 게 아무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으니까 진행이 이게 악화가 되나 합병증이 생기나 그런 것만 모니터링해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폐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립선이 옆에서 아까 봤을 때 정상 전립선은 요렇게 요도가 요렇게 생겼고 전립선이 요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데 모양이 되게 좀 특이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선종만 커지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이게. 그쵸. 얼굴 네네. 뭐 다른 것처럼 전립선 요 모양도 부분. 다 다르니까. 네, 요 부분만 커지면 어떻게 되냐? 요도가 요렇게 됩니다. 요 부분만 요렇게 커져가지고 각도가 경사가 네. 급해지는 각도가 이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커지니까 이렇게 요도가 이렇게 돼버린. 요러면서 이제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탁 막아버리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는 작아도 중력이 커지는 거 아니면은 방광 입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막으면서 커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크기랑 상관없이 진짜 수술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맞아요. 사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그냥 방광이 이렇게 방광이 있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나중에 네. 이렇게 방광이 돌출된 얘기들도 유튜브 보니까 네네. 다른 선생님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한번 요 IPP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다른 다음에 또 얘기. 네. 그럼 다음에 해야 돼. 네. IPP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예, 그러니까 IPP는 좀 나눠서 다음에 한번 우리 네. 사진도 많이 찾아와가지고 네네. 실제 보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림 잘 그리신다.